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부르더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검찰의 항소와 상고 남용으로 추후 무죄가 나더라도 집안이 망할 정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이 대통령은 1심 재판부 3명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똑같이 3명인 2심 재판부가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이 순서가 바뀌면 무죄인이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정 장관은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방치해온 대검찰청 예규부터 고치고 근본적으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즉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고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한다며 신박한 상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꼬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이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검찰청 폐지의 경우 시행이 공포한 지 1년 뒤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팀장급 검사들이 오늘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를 만나 파견검사 40명 전원의 의견이라며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명분하에 수사검사의 공소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에서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업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특검에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언론에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복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검사들의 입장은 수사 종료 이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라면서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검사 40명은 도이치 주가 조작부터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의혹까지 특검 수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견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김건희 특검 지휘부가 진화에 나선 가운데 검사 집단 복귀 요청이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으로 확산할 경우 수사 연속성 문제는 물론 특검 수사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곧 문을 닫게 됩니다. 유예기간 1년 이후 수사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만 담당하게 됩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선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면서도 아쉬움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검사는 SBS와 통화에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인데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했고 부장급 검사는 사법 시스템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며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직후 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TF에서 세부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방지, 조속한 권리 구제 등을 고려할 때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력 배치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대공소청 등 검찰 명칭 변경까지 세부 사안으로 산적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불만 표출과 대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은남 기자, 검찰 반응이 궁금한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걸쳐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만 담당하게 됩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재진은 오늘 일선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여러 명에게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 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면서도 아쉬움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검사는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축인데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했고 부장검사는 사법 시스템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며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직후 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1년 유예 기간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1년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에서 세부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방지, 조속한 권리 구제 등을 고려할 때 이 보완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력 배치 문제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대공소청 등 검찰 명칭 변경까지 이 세부 사안 논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불만 표출과 대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전연남입니다.